각이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는 오랜만에 비가 안 오는 아침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제는 그 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장마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후 위기다. 듣고 보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기후 위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후 위기를 막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사실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하고 긍정은 하는데요. 하나는 속도를 느리는 삶이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서 과연 인류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가지고 진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서 실제로 공해 발생량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줄어든 디바이스나 기기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더 줄이자. 전기차도 뭐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물론 또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놈의 전기는 누가 어디서 발전기 돌리려면 또 석탄 돌려야 되지 않느냐, 뭐 등등등이에요. 근데 하나 좀 유의미한 것은,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자동차 한 대, 내연기관 한 대에서의 석유를 직접 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열 효율과 전기화 했을 때의 열 효율이 의외로, 전 당연히 이게 높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연료를 떼서 열을 발생시켜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발전소에서 석탄 또는 석유로 에너지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고, 누구든지 이쪽 기술자는 이 말이 맞는지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주 효율적으로 발전을 하니까는 이 전환된 에너지의 양이 투하된 에너지의 양에 비해서 전환된 에너지의 양이 높다면 이게 맞는 말일 거예요. 물론 자동차는 바로 엔진 열을 가하면서 뜨겁게 하긴 해서 열을 운동 에너지로 바꾸긴 하지만 자체적인 손실은 또 상당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찌되었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자연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면서 사는 거니까 미안해 할 줄 알고 좀 죄스러워 할 줄 알면서 사는 게 인간다운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환경 관련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투자로 돌린다면 어떻게? 제가 이제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뉴딜 펀드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이 뉴딜 또는 그린 뉴딜, 이것과 관련된 친구들이 계속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기후 변화 수준이 아니라 기후 위기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투자자들은 여기로 이렇게 투자로 환원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그린 뉴딜의 선두권에 있었던 기술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데요. 오늘 뭐 재밌다 보니까 드릴 말씀이 많아서 말이 좀 빨라지고도 있는데, 왜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았느냐? 제가 이제 가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정말 큰 위기가 아니고, 말을 하다 보니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대단히 굉장히 많이 이런 말을 자꾸 쓰는데 좀 가려서 들으세요. 디스카운트 하세요. 제가 막 많이 대단히 이런 말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생각과는 정반대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백신이 발견되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백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디서요? 미국에서? 아니요, 러시아에서 발견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아이고,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오늘 이렇게 되면 방송이 너무 길어지는데, 중국에서 백신 발견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말이죠,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고 유지시켜 가려면 굉장한 독곡물 테스트라든가 위험 테스트를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당 국가들 있잖아요. 일당 국가. 근데 일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예를 들어서 이런 대의 명분을 가지고 올 수도 있죠. 뭐냐면, 전인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몇 명의 시행착오들은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누가 더 백신이 빠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자꾸 한국 사람들이 중국 많이 무시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공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애들이 누굽니까? 중국 유학생들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최고 지식 국가인 건 인정. 근데 그걸 누가 제일 많이 배우고 있다? 돈 주고 가서 누가 제일 많이 배우고 있다? 중국 애들이에요. 이미 이건 예전부터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IT나 이런 쪽에 실제적인 그 경험도 없는 애들이 이렇게 빨리 디스플레이 언제 이렇게 빨리 쫓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거기에 미국 유학 갔다 온 중국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반도체 SMIC도 지금 뭐 14나노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진 사고로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왔을까요? 미국 유학파들 있잖아요. 자, 그럼 반대로, 그럼 러시아. 자, 공산 시스템에서는 뭐가 있냐면 공부하는데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가 사회적인 전체적성에서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리고 창의성을 발현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돈 안 벌어도, 그래 너 공부 잘해? 그래 내가 보니까 너 공부 잘하고 너 공부로 너 승부 볼 수 있겠구나. 그래 너는 계속 연구만 해. 이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내가 밥 줄게, 집 줄게, 예를 들어 차량도 줄게. 너 좀 잘하니까 차량까지 줄게. 너 생활할 수 있도록 뭐 아파트도 줄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초과학이 의외로 굉장히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국가 시스템에서는, 국가주의 시스템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창의력으로 올라오지만, 이 국가주의 시스템은 그냥 때려 박는 거야. 자, 너 잘할 수 있어? 그래 오케이 해 하고 딱 박으면 얘가 진짜 천재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퍼포먼스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백신을 개발했다 이 자체가 아예 뻥치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믿지 않아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푸틴의 말이 아주 뭐랄까 불을 끼얹었습니다. 뭐라고 불을 끼얹었나요? 내 딸도 맞았다. 저는 이게 가장 와닿더라고요. 내 딸도 접종했다. 3차 임상 안 갔는데 내 딸도 맞았다. 3차 임상이 뭐가 필요해? 그냥 끝났어. 그냥 게임 끝난 거지. 백신 맞네. 쟤네 만들었네. 제대로 만들었네. 근데 물론 이제 그 딸 맞았는지에 대한 의혹은 있습니다. 그것도 의심할 수 있는데, 야, 한나라의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 완전 독재 대통령이잖아요. 왕이지 왕. 짜르가 나와서 내 딸도, 우리 공주도 맞았어. 딱 이래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수긍되는 거죠. 만들었나 보다, 맞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요? 여러 회사의 이름들이 생각납니다. 독일의 바이엔텍, 모더나 이런 회사들이 생각나죠. 그러면서 이거 11월, 12월 연말쯤이면 될 것 같은데 하고 드디어 백신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시장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백신 나온다니까 어떻게 돼? 백신 나온다니까 그동안에 못 갔던 주식이 올랐죠. 예, 기술주들은 빠졌고. 근데 단순히 이것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금융시장 다 연결돼 있어. 주식시장, 채권시장, 화물시장. 그래서 이걸 따로 볼 수 없고 우리 투자자는 이걸 엮어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어디서 이제 난리가 났느냐? 오늘은 환시장은 좀 조용했어요. 엔화가 상당히 크게 약세였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고 이랬으면은 안전자산 써놓으면은 뭐 N이 강세여야지. 근데 N이 약세야.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N이 약세고 달러 소폭 강세, 유로 보합 정도, 유로 조금 약세인 거죠. 이런 상황들. 그리고 원화는 보합이에요. 원화는 하나도 뭐 안 떨어졌어요. 달러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였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오늘 이제 비빔밥 짬뽕처럼 이거 각계별로 이렇게 그 지식을 땡기면 완전 짬뽕 되면서 시장 이해 못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죠. 자, 이제 채권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채권 시장으로 갑시다. 채권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거 뭐였죠? 주초에 채권 시장 이거 잘 봐야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려요. 맞다. 지난주 말씀드려 이거 잘 봐야 된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된다. 이 말씀 드렸는데 뭘 잘 봐야 된다? 입찰 엄청 하지 않느냐? 이게 과연 금리를 올릴 것이냐, 계속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봐야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채권 시장이 이 정도면 뭐
혼란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혼란까지는 조금 과한데 약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6% 상승. 전월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가 아니고 전월 대비 달달이 0.6%씩 올라봐요. 금리 생산자 물가지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곱하기 12 해보죠. 곱하기 12, 6 곱하기 12, 7 넘죠? 7% 넘죠? 웬 인플레이션 이게 웬 인플레이션? 금리 1% 시대, 0. 몇 프로 금리 시대. 오케이.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그거 그대로 두고, 금리가 많이 오른 데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무부의 채권 매각이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보는데요. 그 수요일 날 380억 달러 규모로 10년물 국채 발행하고요. 목요일 날 260억 달러의 30년물 입찰, 30년물을 260억 달러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바로 어제 480억 달러의 3년물 입찰을 480억 달러. 얼마예요? 480달러 한 60조 되나요? 네. 그냥 한 방에 빵빵 찍어내. 이런 것들을 하루에 찍어내 60조. 와. 3년물 입찰했는데요. 0.179%가 됐고요. 응찰률은 2.44%입니다. 응찰률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랐잖아. 금리가 얼마나 올랐어요? 어제보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무려 5.7bp 올랐습니다. 0.638이에요. 그럼 거의 10%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 금리가 오른 거잖아요. 채권가가 뚝 떨어진 거고, 채권 시장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채권 시장 이제 난리 났지. 이렇게 빠지면. 그리고 2년물 2bp 빠졌어요. 2년물 2bp는 0.15에서 0.02가 빠진 거예요.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30년물은 7.2bp 빠졌습니다. 1.32, 1.328.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이 정도면.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이 정도면. 1.3이니까 1.4라고 치면 1.4에서 7bp면 얼마예요? 0. 굉장히 많이 빠졌네. 네, 5%. 네. 굉장한 사이즈로 채권 가격 빠지고 금리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야만 채권이 팔리지 않겠어요? 금리가 높아져야만 채권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높여준 거니까 채권 보유자들은 이제 큰일 난 거지. 누가 댓글에 채권 얘기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채권이 위로 올라갈 공간이 없다. 채권 가격이 위로 올라갈 공간이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 뚜껑이 다 닫혀 있다. 0.00% 뚜껑이 바로 저 위에 있기 때문에 별로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연유에서였습니다. 대신에 돈값이 오른 거예요. 달러를 들고 있을 때, 그러니까 미국 국채로 달러를 들고 있을 때 이자가 올랐어요. 그럼 달러 값은 어떻게 된다? 오른다. 달러 값은 오른다. 그동안에 계속 약세였기 때문에 달러 값은 올랐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달러 값은 올랐다. 자, 그럼 페어로가 뭐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달러의 페어, 온스당 뭐뭐 달러라고 표시하는 금. 달러 값이 오르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해서 달러 가격은 4.5% 빠졌는데 이 정도는 그냥 애교예요. 은값은 장중에 14% 폭락했습니다. 은값은 14%나 폭락을 했고, 금값은 4.5% 떨어지면서 2,000불이 깨진 1,900불대로 훅 하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금값은 1921까지 밀렸어요. 100달러도 넘게 훅 하고 밀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되게 기묘한데 종합해보죠. 그 채권 시장은 금리가 올라간 것과 그 다음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 것을 따져보면 방향성 뭐야? 이렇게 뭐라고 방향을 지시하고 있어요? 인플레가 온다. 이렇게 인플레를 지시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서 달러의 돈 가치가 올라가서 달러는 상승했어. 그러니까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반대 페어물인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던 금이라고 표현되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금은 가격이 폭락했어. 네, 이런 구도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2,000불까지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좋은데 이 다음부터는 방향성으로만 매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될 것이라서 파는 거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자, 고민 좀 해보자 이랬던 거죠.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은 달러 가치가 올라서 폭락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구도가 나올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쭉쭉쭉쭉 올라간다면 금값도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면 코로나 백신이 이제 확인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언택이 아니고 뭐가 가요? 반대로 컨택 들어가고 전통주가 가는데 여기에 하나 더 레피키님이 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레피키님 가끔 언급하는 거 보면 진짜 통찰력이 넘치는데 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치주들이 반등했습니다. 한국 시장도 어제 전형적으로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데 한국 금리가 오른 건 아닌데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요. 네. 정리 다시를 해드리면, 자, 우리 지난번에 안지원 우리 PB팀장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금리가 바닥에 붙어 있으면 미래에 받을 이자가 없잖아요. 미래 받을 이자를 현가로 할인을 해보면 가격이 똑같다는 거야. 0.00%는 지금의 1억이 3년에 1억이나 가격이 똑같다는 거죠. 근데 10%면 10% 1억이면 금리 10% 1억이면 1년 후에 1억을 아무것도 안 하게 될 때 가치는 어떻게 된다? 9천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죠. 10%가 감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1억이 1억 1000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9천만 원 떨어진다는 건 현가화 했을 때 얘기입니다. 현가. 이거 좀 어렵죠. 어려우신 분들은 educast.com에 있는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에 보면 금리, 달러, 연준 이런 거에 대한 기초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실어놨습니다. 보시고 이왕 광고한 김에 드디어 저의 책 투자의 태도가 예약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교보문고에 가시면 인터넷 교보문고에 가시면 예약 판매가 가능하십니다. 출판사에서는 가능하면 교보문고에서 사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자유지 뭐 그럼 원하는 대로 하시고 교보문고에서 사시면 더 좋답니다. 네. 네. 어쨌든 네, 광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광고 그리고 저는 프리미어 써서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어제부로 저희 동영상이 관람객 수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관람객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원숭이가 된 거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관람객 수가 많아지면서 유튜브에서 드디어 그 광고가 붙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완전한 기계치예요. 제가 집만이만 저기 그 오타쿠라고 맨날 놀렸는데 어느덧 보니까 저도 일부 오타쿠가 돼 있더라고요. 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조립식 그 장난감 있잖아요. 100원, 1000원에 팔던 그 아카데미에서 나온 그거 제대로 만든 게 없긴 했어요. 그래서 기계치야. 근데 열심히 하면 되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쪽을 투자와 이런 운용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두뇌가 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기술적인 걸 몰라요. 그래서 어제 방송 사고 많았죠. 소리 너무 작았죠. 기계 다루지 못해서 소리 작았죠. 그다음 맨날 화면 이상했죠. 하여튼 엄청 문제가 많았어. 너무 죄송한데 어제 우연히 그 다른 계정을 통해서 보니까 광고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분들 광고 너무 안 뜨도록 너무 송구합니다. 이게 내용도 별로지, 화질도 별로지, 목소리도 안 들리지, 광고까지 뜨지. 망한 채널이야. 네, 어쨌든 죄송하고요. 네. 좀 이해해 주세요. 한 달쯤 지나면 좋아지겠지 설마. 네. 원래 제가 좀 느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 시장 정리를 해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미래 할인 가치가 커지죠. 지금 10% 금리라면 현가한다면 1년 뒤에 1.1 3년 뒤에는 1.3 이상이 되지 않으면 복리로 하면 더 높죠. 1.3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건 손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장주들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성장주들은 애매해지는 겁니다. 이게 같이 겹친 거예요. 자, 첫 번째 백신 발견, 두 번째 금리 상승이 성장주를 막았다. 이게 같이 터진 거다. 그래서 한국 시장도 그렇다면 그동안에 잘 갔던 놈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일부는 한번 조정을 하고 나서 이 성장성이 꺾이진 않을 걸로 또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너무 길었으니까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긴 방송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게 뭐 이제 제약의 시작이다. 뭐 이거는 아니고 금리 인물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백신의 상황에 의해서 시장이 혼동을 받은 것이다. 한국은 얼만큼 영향을 받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